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영, 정진상 두 사람을 만나서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영 씨의 변호를 맡고 있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게 맥락이 없이 들으면 뭐 상당히 회유성 발언으로 저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 국회의원 뭐 특별면회라 그래 요즘에 특별면회는 제도는 없고요. 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면회는 뭐 칸막이가 있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뭐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경우에는 녹음 안 하고 이제 메모를 합니다만. 예. 이제 정성호 의원도 이제 변호사 생활 20년 했습니다. 20년 이상 됐고요. 보통 이 접견을 메모하면 이게 수사 기록에 뭐 첨부가 되고 이게 수사에 활용된다는 건 법정이라면 다 이제 아는 상식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부만 딱 이제 뽑아서 뭐 발언을 이제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될 것만 이제 공개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기 여론조사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시사 문제나 정치 문제 얘기하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 알리바이가 중요한 거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 같고요. 또 정성호 의원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무죄 주장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 알리바이라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그 시간 장소에 내가 거기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성호 의원은 지금 전체를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메모를 옆에 교도관이 보고 쓰고 듣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네. 쓸 때 이제 핵심 요지만 이렇게 쭉 쓸 텐데 이거를 정성호 의원이 그때 면회한 사람이 보고 전체 맥락이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맞다 그러면서 사인 같은 걸 합니까? 검찰에 갈 때처럼?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그냥 듣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원래 네. 일반인 면회들은 다 이렇게 전화로 하기 때문에 녹취를 하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 녹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록을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메모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다 알거든요. 법조인이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메모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메모하거든요. 예. 보이는 데서 메모하는 과정에서 뭐 회유를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의 주장은 특별 면회라는 배려 하에서 최측근들이 만난 게 부적절하고 시점이 미묘하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9일이니까 2달이 넘었고요. 네. 정진상 실장도 지금 뭐 올해 1월 18일이니까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의 언론에 나왔느냐. 결국은 검찰이 지금 언론사 두세 군데 흘렸다는 건 이제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최근에 가장 큰 아마 과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성남 FC가는 뇌물이 많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배임죄 주체가 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가 명백하지 않고요. 뭐 야당 대표가 도망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가까운 건 아닐까요? 가까운 의원을 통해서 증거인멸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검찰발 보도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게 막 기사화되면 검찰은 이걸 아마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겁니다. 최근 검찰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사를 흘리고 그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결국은 검사는 증거로 말하고 만약에 기소되면 공소장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언론 플로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 의원 말대로 회유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거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이 면회 기록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 그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수사 기록으로 네. 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있었지만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동의하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 정진상 그다음에 정성호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도 동의를 해야 되겠죠. 법무부도 동의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접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비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당사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뭐 국회를 통해서든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금 접견 당시 그러면 누가 흘린 겁니까? 민주당 접견 당시에 뭐 구치소 관계자가 흘린 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검찰이 흘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검찰 쪽이겠죠. 그냥 왜냐하면 접견한 메모라든지 녹취 같은 거는 검찰이 들여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발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뭐 정성호 의원 측에서 이거를 언론사에 흘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 아까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예상되는 그 혐의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배임이랄지 부패방지법. 그 자세한 내용은 뭐로 지금 예측하고 있으세요? 배임은 초과이익 환수죄입니까? 뭐 그렇죠. 초과이익 그 규정을 안 넣었다 그 부분이겠죠. 네. 당연히 성남 FC 같은 경우는 뭐 뇌물 그 두 가지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 FC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 뭐 제3자 뇌물이 될지 직접 뇌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3자 뇌물이 되겠죠. 결국은. 근데 이게 결국은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다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이 나왔던데 이거는 부패방지법은 뭐예요?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그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민간 업체에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뭐 저 대장동 일당들도 그걸로 돼 있고 대장동이라든지 미래 같은 경우에 측근을 통해서 개발 정보를 빼돌렸다. 그렇죠.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민간에 이익을 줬다. 그런 게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정진상 그리고 김영 씨는 어떤 입장문을 냈나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관이 다 기록하는 걸 뻔히 보이고 아는 자리인데 그런데 회유가 되겠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접견이라는 건 최소한의 그 피고인들의 권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고 있다. 이게 좀 이런 검찰의 행태를 개탄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검찰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위원회 했던 데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지분 약정에 대해서 진술을 매일같이 보도했던 그때 그 진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 송환 바로 다음 날 뭐 김영 정진상을 만났다 뭐 이래서 회유다 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일단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보도는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뭐 저는 제 기억으로는 대장동 보도가 없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보고요. 대장동 관련 보도 그렇게 따지면 면회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1월 18일이면 설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설 직전에 보통 면회를 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접견 신청도 지금 정성호 의원 말에 의하면 송환 보도 되기 전에 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정진상 실장하고 지금 김성태 회장과는 특별히 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성태 회장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정진상 실장 이걸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저는 뭐 서로 관계 없는 사건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 입장에서는 뭐 당론 정할 거냐 말 거냐 부분 논의한 것 같은데요. 뭐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는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지난번 뭐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언론 보도는 뭐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다른 의견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사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 사례 때도 당론으로 뭔가를 정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때도 뭐 당론은 정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뭐 방탄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자율에 맡기되 그래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의원들이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의원총회에서 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 설명을 좀 들었을 텐데 해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이 수사가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안 끝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없다.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검찰도 그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뭐 제2부속실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 변호인이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해명 내용에 대해 보면은 뭐 매수를 유도당했다, 계좌가 활용됐다라고 하는데 마치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데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뭐 1, 2차 주가 조작에 그 계좌가 전부 동원된 거는 김건희와 장모 두 사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3개의 증권사가 이용됐다는 건데 어쩌지 우연인지 뭐 장모 계좌에서 김건희 여사로 바로 내놓은 주식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뭐 활용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실이 참 재밌는 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매일 뭐 민주당 탓하는데요. 사실 이게 민주당이 뭐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판결문이 나왔고 판결문 나오기 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들이 많이 공개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음에 판결문이 공개된 다음에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 문제 있다, 왜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논평을 낸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그럼 언론사도 다 이제 민주당이 배후 조정하고 그 검사도 다 민주당이 배후 조정하고 판결문도 다 민주당이 배후 조정해서 작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대통령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